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26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중요한 뉴스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웅배 전 장관 하면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안 해보는 것 없이 다 해봤어요. 장관을 무려 5차례나 지냈습니다. 재무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통일원, 재정경제부 장관, 그리고 부총리 3차례를 겸직했어요. 그리고 81년도에 11대 국회 때 처음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진출한 뒤에 4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사실 저의 고등학교 이제 대선배 되시는 분인데요. 대전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대 상대 교수도 했고 또 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스탠포드에서 경영학 석사, 버클리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고요. 또 이 해태 제과에서 이 사장까지 했고 또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영입으로 한국타이어 사장도 했어요. 그래서 노사관계를 잘 이끌었다. 그래서 81년도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돼 회사를 떠날 때 노동조합에서 감사패까지 받은 아주 경이로운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82년도에 재무장관직을 맡은 것이 첫 관직 진출인데 전두환 정부에서 재무장관, 상무부 장관, 노태우 정부에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그리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경제의 삼두 마차라 당시 그렇게 불렸던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수장을 모두 지냈는데요. 뭐라고 총평했느냐? 경제기획원 장관은 명예롭다, 아너러블하다. 재무부 장관은 힘이 있다, 파워풀하다. 상공부 장관은 화려하다, 컬러풀하다. 이렇게 총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참 안타까운데요. 3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8세. 예, 88세군요. 예. 지금 뭐 이 남성들도 특별한 저희가 없으면 90세가 넘기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들고요.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가 이회수 씨 76세인데 투병 중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위암 2기 판정으로 수술을 받은 뒤에 회복이 됐었는데요. 재작년 3월에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의 감성마을로 이주해서 투병 전까지 지냈습니다. 고인은 강원도 춘천에서 30여 년간 지내며 집필 활동을 해왔고 워낙 유명한 이 소설가이기 때문에요. 이회수 씨, 이 소설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트위터 팔로워가요, 170여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문정, 이 법무부의 감찰 부장이죠. 최근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니까, 청와대 청원판에 이문정을 검찰총장 시키자. 이렇게까지 유명세를 날린 분이요. 이 반골 기질이 강한데, 현 반공 기질이 강하다는 현재 보수당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애완견 1호죠. 1호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추미애 발탁되고 박범계 발탁돼가지고 감찰부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이 이문정 감찰부장의 지시로 이 교도관들, 이 수원구치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재소재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 재소재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말하자면 간부가 교정본부의 직원인 말이죠. 결국은 오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소재 폭행 사건 이 조사를 맡은 사람인데 작년 말 이 폭행 사건은 이 수원구치소에서 일어났어요. 이 얘기는 이 의혹은요,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이 작년 9월 달에 난동을 부린 재소자 1명을 무력으로 제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감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찰팀에 파견돼서 조사 업무를 맡은 직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감찰한 결과 수원구치소 교도관 4명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이 교도관들 증거 불충분이다,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극단 선택을 한 사람, 이 감찰팀 위법적 조사를 했다라는 비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수원구치소 교도관이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원에게
이 극단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한 감찰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임은정 이 담당관은 교정본부 담당 감찰팀에 사건을 배당해 조사를 지시했고, 이 A씨는 지난 13일 법무부로부터 첫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동료 직원들의 비판, 그리고 법무부의 이 감찰 조사, 이러다가 이제 열받으니까 이 A씨가 결국 24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이 유서까지 발견이 됐는데요. 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실수를 했더라도 모두 제 책임이니 다른 동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극단 선택을 한 이 담당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JTBC 손석희 특파원하고 이 특별 대담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제가 이 별도 방송을 통해서 이미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것 중에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거, 윤석열 당선인.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을 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으로 후보로 출마해서 결국 당선이 돼서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나와 있는데, 이 답변 내용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조국 관련된 수사,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수사 이유를 단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제를 깔면서도 윤석열 당시 총장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의견을 표명했어요. 왜냐하면 수사를 주도한 것이 윤석열 당선인인데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수사 이유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수사의 시점이나 방식, 공교로운 부분이 많고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라고 한 것이 진심이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해야 정권이 긴장이 되고, 주변 대통령의 친인척 특수관계자가 정권을 농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줬다가 문제가 되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정부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은 정부가 있었냐,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자기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패가 없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왜 검찰 개혁을 주도한 당시 조국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발탁 이후 검찰총장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강행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강골 검사로서 신망이 높았고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아서 조국 전 장관과 검찰 개혁에 있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야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 그분이 발탁이 문제였는지 그분을 우리 편으로 잘 했어야 됐나 모르겠다.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이 야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민주당이 자처한 일 아니냐,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통합의 정치를 하고 인사도 통합적으로 하러 가면서 우리 정부에서 몸담은 사람이 상대당으로 가는 게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뭐 말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고 임기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도에 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도에 가는 거. 그러니까 김호수 지금 내려오라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옳지 않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결국 국민이 당선인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 선거 기간 중에 적폐 수사 이런 발언에 격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격노를 잘 안 한다. 하지만 선거 개입 공격에 말리지 않기 위해 언급을 안 해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그 발언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언급을 한 것이다. 민족수시를 없애는 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가 문제다. 모든 제도에는 연유가 있는 것인데 걱정이 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나름대로 보관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조국의 마음이 있느냐,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 이런 부분은 마음이 아프다. 예. 그리고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이 발탁되는 바람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인 뭔가 이 분노한 이유, 그리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이유,
그리고 조국 수사에 관해서 상당히 정치적 뭐라 그럴까요?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 높은 거.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과분한 사랑을 국민들한테 받았고 감사한다. 그런데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정권도 교체됐는데 내가 지지율이 높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게 있어도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의 공격을 받아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말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진정한 지지자라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확장시켜주는 지지여야 한다. 그 지지를 오히려 좁히고 확장을 가로막는 지지는 진정한 지지가 아니다. 우리 지지자들한테 말씀드려야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확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팬덤층의 문자 폭탄 이런 거 이거 불만을 표명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송초로 지금 현 울산시장 이번에 지금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6월 선거 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좀 미뤄달라. 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연장해 달라, 연기해 달라. 이러한 이 요청을 오늘 이 재판부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즉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인데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는 마당에 선거를 위해서 재판을 조절해달라는 취지, 이거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 다만 6월 1일 선거이기 때문에 이틀 전인 5월 30일 재판은 열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공판은, 이 사건 공판은 매주 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 뭐 송초로 시장, 이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정권 교체 안 됐다? 그러면 그대로 연기가 됐겠죠. 이 송초로 시장 이제 정권 교체가 되건 맞구나. 이렇게 이 반성에 하는 그런 모멘텀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거전담 검사들은 선거전담 검사들 때도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선거사범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또 전국의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평검사들 검수완박, 이게 과연 N번방 수사와 같은 이런 성폭력 사건 수사를 포기하라는 거냐, 완전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검찰 내분방에 올렸어요. 이번 중재안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으로 명백한 추가 성폭력 범죄를 피해를 눈앞에 두고도 이를 방치하고 수사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이냐. 예, 그러면서 매일 고통을 호소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직접 마주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호소한다.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개념이 불분명한 단일성, 통일성 등의 용어는 특히나 성폭력 수사에서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억울한 눈물들을 만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이번 중재안에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할 경우에는 범죄의 단일성 그리고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금지한다,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말이죠, 보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이건 단일성, 동일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할 수 없어요. 이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평검사들은요, 일명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같은 조직적 범행을 엄단할 수 있었던 것은 수사권이 있는 검사와 경찰이 상호 협력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성범죄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재안이 통과가 되면 성폭력 사건 검사들은 이를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중재안은 그야말로 범죄자에게는 안도와 희망을, 범죄 피해자에게는 한숨과 절망을, 수년간 전문성을 키워온 저희 검사들에게는 자괴감만을 주게 된다. 그래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다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부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오로지 국민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박병석 의장 그리고 민주당 이런 얘기가 들리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매우 특이한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 이 후보별로 후원금을 모았잖아요. 이번 대선 때
윤석열 1등 25.5억, 이재명 25.3억, 2등.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조원진 25억 6,500만원으로 모금액 1위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 사람 이외에 김동연 20억 2,800만원, 심상정 15억 9,800만원.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과 단일화하며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후보 금액은요 1억 2천만원이에요. 아, 이거 신기하네요. 대단합니다, 이거. 예. 야, 조원진. 그러니까 조원진당 뭐 이 자금이 많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예비 후보가 50.67%로 결선 없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은혜 지금 경기도 후보죠. 안철수 위원장을 만나서 교통 주거 문제에 관한 수건사업 인수위 측에서 많이 도와달라. 그래서 적극 반영하였다라는 화답을 받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지금 이제 김은혜 의원 지역구가 비잖아요. 여기에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완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인데 여기도 경남도지사 출마하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 출마 예상 지역으로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심야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